자, 안녕하십니까.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12월 넷째 주 시황 및 관심주 언급을 해드리려 방송을 열었습니다. 참 어수선한 우리나라 시장이 아닐 수 없는 시국인 것 같습니다. 어찌됐든 미증시는 금요일날 반등을 했고요. 11월 이제 개인 소비 지출 PC가 전년 동월 대비 2.4% 상승을 했습니다. 이제 최근 흐름으로 보면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의 둔화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반등을 한 모습인 것 같고요. 여하튼 금리 인하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게 내년에 4번에서 2번으로 줄인다라고 하긴 하지만 26년에도 2번, 27년에도 1번. 그래서 계속 금리 인하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미국에서는 경기를 부양을 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하고 있다.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현재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오너 리스크가 제일 큰 것 같고요.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. 여튼 이게 좀 빨리 좀 해소가 돼서 어떠한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내년 1월 22일 날 이제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하죠. 그래서 거기에도 좀 빠르게 좀 대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부 역할도 좀 필요한 상황이라 좀 빠르게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주에 이제 일정들을 보시면 이제 크리스마스라 이제 성탄절 25일은 휴장에 들고요. 우리나라로 보면 23일 월요일 날 12월 1일에서 20일 수출입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. 그리고 미국 12월 필라델피아 연준비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. 그리고 산업 이벤트 쪽인 부분으로 24일 날 성탄에 한국 금융안정회의가 있고요. 그리고 서울 아트쇼가 24일 날 코엑스에서 있습니다.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기업으로는 특별한 이벤트는 이제 26일 날 이제 오징어 게임 2가 넷플릭스에 공개가 됩니다. 그래서 아티스트 컴퍼니나 아티스트 스튜디오 같은 이런 이 직접적으로 이 오징어 게임 2에 참여를 하고 있는 이정재 대표, 그러니까 회사 대표의 관계사들이 움직일 것 같고요.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라고 보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부분은 기대감이 가장 컸다라고 보고 있고, 원보다 2는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별로 그렇게 재미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원이 원체 좀 공전의 히트를 친 거라 대부분 원보다 2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원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과연 2가 개발 제작비도 한 4배 정도가 들었고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드라마를 제작하라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 보고 있지만 이게 좀 얼마만큼 히트를 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관련된 특수효과라든지 여러가지 관계 역할을 하고 있는 덱스터나 쇼박스 등도 상승을 했고요. 그리고 이제 공개를 하면서 소멸이 되면 이 관련주들이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셔야 될 것 같고, 26일 날은 이제 IR이 있습니다. 아이빈 테크놀로지 온라인 회의가 있고요. 그리고 27일 날은 12월 결산법인 배당락입니다. 이미 이 은행이라든지 증권, 보험 쪽은 2월에서 4월로 이제 배당락 기간을 미뤄놓은 상황입니다. 그리고 상법이 좀 개정이 돼서 이걸 이제 굳이 이거를 공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가 하고 있어서 이제 12월에 큰 상관없이 이제 계속 유지를 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날 이제 배당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장 초반부터 하락을 한다라는 거를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IR이 또 있습니다. 27일 날 쇼박스 IR이 있고요.
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종목은 지난주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은 이제 기아를 언급을 해드렸어요. 이제 자동차 관련된 쪽은 그래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, 뭐 다행히 뭐 추이 자체는 좋았습니다. 이 단기적인 목표가를 100원 남겨놓고 달성이 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. 102,400원 찍고 내려와서 달성이 되진 못했지만 여하튼 뭐 추이는 계속 살아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02,400원 찍고 내려왔죠. 그래서 이번 1차적인 목표가는 뭐 시장만 나름 선방을 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. 그리고 기업은행은 뭐 계속 그 자리입니다. 뭐 특별하게 뭐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하지 않은 것 같은데, 다음 주가 다시 이제 145,000원 정도를 잡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. 여기를 잡아놔야 상승으로 좀 연계가 되면서 추이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. 여튼 이번 주에 얘기할 종목은 휴젤인데요. 이 종목은 아시다시피 이제 보톡스 관련된 톡신 종목입니다. 그래서 메디톡스와 상당 부분 많이 이제 소송을 벌였었고, 그리고 메디톡스는 여러 가지 휴젤도 소송을 하고 있지만 대웅제약하고도 소송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여튼 뭐 그래도 뭐 중국 쪽이라든지 미국 쪽에 대한 그런 성장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보면 좀 그나마 이 바이오 쪽에서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리가 비만 치료제와 더불어서 보톡스, 필러, 피부 미용 쪽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리쥬랑 관련된 그런 기기를 만들고 있는 파마리서치가 피부 미용 쪽에서는 최근에 강세 흐름인 것 같고, 클래시스는 뭐 단기적인 뭐 매각 관련된 이야기가 있으면서 좀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, 여전히 비만 쪽이랑 뭐 이런 피부 미용 쪽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. 아직 뭐 완전하게 끝난 것 같진 않아요. 그래서 인벤티지랩이 또 펩트론이 1차적으로 가장 이제 비만 치료제 대장이었는데, 여기가 좀 줄어들면서 되레 D&D 파마텍과 인벤티지랩 이런 이제 후발주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.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좀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, 여튼 이쪽과 그리고 미용 쪽 관련된 쪽은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다. 그리고 바이오 제약 쪽을 굳이 좀 본다라고 하면 뭐 대장인 알테오젠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, 하지만 대형 제약주들이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녹십자라든지 그리고 동아 소시홀딩스 같은 뭐 이런 종목들 선방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CDMO 관련된 그 생물보안법이 내년에 통과가 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져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 그동안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뭐 셀트리온은 잘 버티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이런 쪽 추이를 좀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. 예. 그래서 휴젤 좀 보겠고요. 휴젤은 목표가는 285,500원에서 275,500원 매수를 좀 분할적으로 해보자. 그리고 손절가는 262,000원, 1차 목표가는 293,000원, 2차는 308,000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1% 이상 떠서 시작을 하면 매수는 자동적으로 보류가 된다, 매수를 안 하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
혹시라도 떨어져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너무 이게 이제 27만 5,500원 이하로 떨어진다 라고 하는 거면 제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 한 2%까지는 가능하다. 2% 내외 이상으로 떨어지면은 매수 역시 자제하겠고요. 2% 정도 시점이면 한번 접근 가능해서 매수 하단 부근까지 분할적으로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다.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.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